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연내에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곰팡이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집안의 천장, 벽, 그리고 가구 등에서도 곰팡이들이 잘 피고 있는데요. 이 곰팡이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채널로 들어갈 경우에는 구토, 재채기, 천식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젖어 있는 벽지나 이런 가구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풍기나 에어컨 또는 불을 살짝 떼줌으로써 곰팡이균들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잘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증시에도 곰팡이들이 있는데요. 이 곰팡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는요. 저희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항상 청취하시면 증권계의 곰팡이들을 색출해내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법 종목 투자 상담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가지고 기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7.23포인트 올라가면서 2033.85포인트 기록됐습니다. 코스닥 또한 3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562.7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25.90원으로 2.70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튼요 코스피가 어느덧 203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최고 지수가 나왔죠.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서머 랠리 있다, 그죠? 있다. 그런데 조금 올라오니까 또 마음이 두근두근 행여나 또 생각 드시는 분 있는데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컴백했어요. 누가 컴백을 했느냐? 바로 이 기관들이 컴백을 했어요. 기관들이 보시면은요. 이때 7월 들어서는요.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어요. 7월 1일부터 꾸준히 매도를 보였었거든요. 7월 1일부터 꾸준히 매도를 보이다가 이제 막판에 오늘 962억이라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 보면 어김없이 매도하던 기관들이 오늘은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상승했다.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전반적인 매매 종합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504억 그리고 962억 매수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3,4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인 쌍거리장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면 누가 팔았습니까? 또 개인입니다. 또 개인. 좋은 종목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함부로 파실 때가 아닙니다. 늘 말씀해드리지만 맛있는 과자에 개미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털고 먹는 게 이 증시의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요? 너무 미리 좋은 종목 잡아서 매도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느냐? 증권, 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세들이 증권주와 건설주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홈런이 나왔습니다. 현대증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이 대박 플러스에서 5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증권이었어요. 근데 참 이렇죠. 바닥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더 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가를 터치했다고 이제 빠져버리게 되지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잖아요. 증권주는 이번 차후에 장이 상승상이 나타날 때 증권주가 가장 폭발적인 상승세가 돌아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고 놓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 대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면 주 초반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뻥 하고 올라갔고, 잠깐이나마 SK이노베이션도 한 5%까지 올라갔다가 실적 악화 때문에 또 떨어졌긴 했지만, 최근에 또 철강주 어때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증권건설. 어떤 상황이죠? 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지금 순환매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이 순환매가 어디 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달리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느 게 자금으로 인해서 이 장이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번 2200포인트까지 강력한 랠리 나온다 그랬는데, 누구의 자금?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잖아요. 유럽계 자금의 성량을 제가 2주간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까? 낙폭 과대 종목을 무엇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공매도를 활용한 다음에 개인들을 떨궈내고 한 방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재 산업재들, 주들이 다 그게 포진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철강, 조선, 화학, 건설, 그리고 유럽계가 자금들이 좋아하는 게 은행, 증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30포인트 왔으니까 조정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음 주도 더 갑니다. 다음 주도 더 가요.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지금의 오늘 이번 순환매가 됐던 종목들이 또 순환되는 거예요. 또 순환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또 가고요. 화학주 또 가고요. 건설주 또 가고 증권주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때 제 타이밍으로 빨리 옮겨오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결국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직도 굉장한 바닥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코스닥보다 지금 거래소 대응주가 움직이느냐? 유럽계 자금에 모든 포커스가 있다. 2012년 1월에서 3월, 8월에서 10월, 2013년 8월에서 10월장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꼭 리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제가 가진 종목들인데요. S&T 모티브가 아이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선 종목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S&T 모티브, SKC, 한섬, 현대차, 그리고 두산 인프라 코어, 그리고 퍼시스, 금호타이어, 한솔테크닉스 이렇게 지금 총 8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우선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S&T 모티브가 제가 목표가를 한번 상향했죠. 목표가를 3만원에서 35,000원 상향을 했는데 그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자. 자꾸 상향하면 고점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35,000원에 이익 실현하는 걸로 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S&T 모티브의 이 밸류 밴드지 않습니까? 이 밸류 밴드 상에서 보면 저항이 되는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35,000원대에서는 한번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C인데요. SKC 아주 흐름이 좋아요. 지금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 한 번만 보셔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적정주가 라인이 이 가운데 초록색인데 적정주가 라인이 하향해서 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고밸류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격렬히 저항을 하고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저는 이거 넘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보다 3분기 필름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돌파가 돼버리면 그 다음 목표가 41,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KC 현재 11.5% 이익이 나고 있지만
이익 좀 더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뽑을 때는 확실하게 뽑아줘야지 나중에 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한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게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저평가를 공략하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밸류밴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하방 부분에서 터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번 주 보세요. 바로 터닝이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28,000원이든 아니면 적정 주가까지 간다면 3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또 보면 오늘 백화점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주가 왜 올라가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내수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역시 뭐 시대적 흐름과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야심작으로 추천해드렸던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재밌어요. 그죠? 지난주에 실적 때문에 한번 그간에 지난주에 올라가다가 이번 주네요. 살짝 주 초반에 빼버리니까 아이고 현대차 이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요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흔들릴 때입니다. 근데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석이 잘 돼야 되고 분석만 확실하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적정 주가의 라인 올라가는 각도를 보시면 2분기 올라가는 각도 아무것도 아니죠. 3분기요 폭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 바닥에서 있는 거 이런 종목들요 이 1800개 되는 종목들 다 찍어봐도 몇 종목 안 나와요. 현대차 환율 때문에 무섭습니까? 환율은요 2분기에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지금 고정이잖아요. 고정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율 우려 없습니다. 현대차는요 유럽계 자금의 가장 주 타겟이 되는 종목이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산인프라코어가요 이 박페이스 실적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지금은 딱 보시면 적정 주가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는 자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2분기에 보다 3분기에 나은 더 결과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두산인프라코어도요. 계속해서 행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형주 이제 퍼시스인데요. 예, 소형주가 흐름이 지금 대형주에 쏠림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아직은요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6%인데 뭐 크게 손실이 난 부분이 아니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퍼시스는 그 자체의 이 기업 자체의 밸류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꾸로 가 있고 금호타이어도 보시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유럽계 자금들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럽의 어떤 경기가 보양이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제일 타겟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 부품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타이어예요. 그러면 이제 살짝 이번 주에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속을 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 금호타이어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니까 강력히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솔테크닉스가 실적이 꽤 안 좋아요. 실적이 꽤 안 좋은데 전망치도 좀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은 사실 빼야 되는 타이밍이 거의 도래하지 않았나 해서 한 주 더 지켜본다 그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6.9%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반등이 조금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반등 나오면 일단 한번 정리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시초가로 매도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한 3-4%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좀 물량을 좀 줄여 나가자. 왜냐면 밸류가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안 좋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리스크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A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남은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팀 2기가 출범했습니다. 최경환 호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LTV, DTI 이런 규제 좀 완화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죠? 지금 바로 이겁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 이슈가 나왔어요. 12년 만에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내용? 저는요, 이 내용 나왔을 때 바로 만세 불렀습니다. 그렇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우리 경제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이거다. 이게 지금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어떤 뿌리 근간을 튼튼히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기업들이 투자가 활발했어요. 물론 그 투자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부실한 투자가 많았었죠. 그게 이제 결국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너무 겁을 내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의 붕괴,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1990년도가 여러분들 그 시점이 가장 행복했던 시점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는 중산층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이거 안 하면 탈 수가 없었죠. 더블. 우리 하던 학생들도 저도 학생 때인데 더블 이래놓고 나중에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시대 때가 버블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할 때예요. 근데 지금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 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요거 정말 좋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선요, 사내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내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내 유보율이 뭐냐면, 회사 내에 유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돈을 이익잉여금 얼마를 벌었느냐, 요걸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기업은요, 유보율이 1700% 막 이래요. 1700%. 그러면 1700%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면 이 기업은 1700억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쓰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사내 유보율이라고 그러는데, 유보율이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도 많이 높아졌다. 보시면은요. 2001년도에 우리 IMF 끝났잖아요. 그죠? IMF 졸업하면서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때는 이 사내 유보율이 평균적으로 4.6%였습니다. 4.6%. 예. 그게 2002년에는 확 올라가요. 뭐 8%대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20%예요. 20%.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사내 유보율이 4%에서 20% 늘어났는데 뭐도 안 줘요. 배당도 안 주거든. 배당도. 그러니까 기업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부자가 되면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조세 회피 구역들 막, 그죠? 지난번에 난리가 터졌죠. 바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꾸 돈이 쌓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요, 480조에 육박한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잠자고 있다, 이래 봐야 돼요. 이거는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뭐, 향후 사이클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리스크 관리도 정도껏 해야지. 맨날 리스크 관리하면 언제 성장해요, 언제. 예. 맨날 위험만 관리하면 언제 돈 벌어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이제 정경련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공청회 막.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과세하지 않겠다. 소급을 적용하지, 과거에 대한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2년간 유예하겠다. 2년 동안 기회를 준다. 너네들이 이제부터 잘 투자를 해라. 투자와 배당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세율은요, 10에서 15% 수준으로 법인세보다는 좀 싸요. 그죠? 법인세보다는 싸고 단일세율로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여튼요, 기업은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새로 벌었어요. 돈을 새로 벌었는데, 과거에 번 거는 놔두겠다. 그죠? 새로 돈을 벌었는데, 투자하지 않는 돈은 뺏기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일단 살짝만 좀 짚어보자면, 기업이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억을 벌었으면 무엇을 냅니까? 법인세라는 걸 내요. 그죠? 법인세를 내고 나서 법인세 차감이 되고 나면 무엇이 나오냐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영업이익이 10억이 나오면 여기서 법인세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럼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배당하는 거예요. 배당. 하나는 뭘까요? 이게 바로 사내유보예요. 사내유보. 즉 뭐죠? 자기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1억이 나왔다.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 배당을 하면 5천만 원이 사내유보금 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5천 원을 하고 여기 또 5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한다? 세금 먹인다 그러잖아요. 여기 또 과세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겨요. 이중과세. 그러면 이제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우리가 관양 부분에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식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캐치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이 사례유보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나만 칠판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요, 주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든의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가는, 즉, 주가를 P로 할게요. 프라이스로 하고, 주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배당금을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배당금입니다. 향후에 배당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에 주가를 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 모델에 우리나라는 적용이 아예 안 돼버리죠. 왜냐면 배당을 거의 안 주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배당금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무슨 과실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자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전부 다 무슨 투자가 되죠? 장기 투자가 돼요. 적금을 붓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적금을 넣는 사람이 오늘 들었다가 장중에 빼고 다른 은행에 가지고 또 넣었다가 빼고 이래 해요? 안 하죠. 했다면 몇 년씩. 즉, 주식 투자가 오늘 샀다 팔았다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거 샀다 팔았다. 이거 아니거든. 이게 하등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거래량 늘리면 증권사는 배가 부르겠지. 근데 이게 경제에 도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증권 투자도 진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K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1년에 몇 퍼센트 벌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 이런 것도 있고요. 10% 있고, 최소한 뭐예요? 내가 주식 투자에서 벌려고 하는 목적은요, 은행, 즉,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이 국채 수익률. 최소한의 우리가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냐면 2.54, 2.5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높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G라는 게 있는데, 이 G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익률. 이익률, 이 말은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몇 퍼센트의 이익을 내느냐예요. 그럼 자기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기 돈이 뭐냐면 바로 사내유보금이에요. 즉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수학이 너무 어렵네 이거. 이 빨간 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요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게 올라가든가. 맞아요. 요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게 올라가든가. 여기 마이너스 있죠. 요게 올라가든가. 둘 중 하나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배당금이 올라가든가. 사내 유보를 가진 것을 얼마만큼 이익을 잘 내느냐.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 결국 뭐냐면 지금 사내 유보금 과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란 말이죠. 하나는 뭐냐면 돈을 갖다가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었는데 너네들이 배당을 안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뭘 잘해야 돼요?
뭐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본, 이 돈을 가지고 이익을 1년에 20%씩 내면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내든가, 아니면, 그래, 낼 자신이 없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배당을 해야 된다. 지금 기업의 경영의 목표는요, 과거에는 뭐냐면 이익 추구였어요. 이윤 추구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뭐 90년대 이야기고 2000년 신경영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톡홀더스 웨스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주의 부입니다. 주주의 부. 이게 지금 기업 경영의 목표예요. 기업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주가 부자가 되는 게 기업 경영의 목표인데, 주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배당을 많이 주든가, 그럼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또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업은 뭘 해야 될까요?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즉 이익을 내는 게 목표 골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익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와서 주주가 부과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지만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배당금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사내 유보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 못 굴리는 기업이 배당도 안 하면 주가 확 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아시겠어요? 사내 유보금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자기 ROE가 막 15%씩 막 나간다면 배당 하나도 안 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결국 여기에서 주가의 고든의 성장 모형에서 그대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분명히 그 변수가 생기는 건데, 자기 자본 이익률을 못 내는데 배당을 작게 주면 세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주가 적정 가치는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것들을 첫 번째,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은요, 어떤 게 생기냐면, 사내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 기회가 생기죠. 왜냐면 얘들이 배당을 많이 하든지, 그죠? 배당을 많이 하든지,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내 유보금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그걸 가지고 배당을 앞으로 많이, 나는 주주를 위한, 주주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쓰는 기업은 역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배당도 안 줘. 사내 유보금 가지고 배당도 안 줘요. 주주한테 안 줘요. 그럼 뭐로 보답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려야 되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투자가 돼야 돼. 그래서요, 사내 유보금 과세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사내 유보금 대신에 지금도 상여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한 투자의 매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480조에 육박하는 이 많은 사내 유보금들이 지금 다 풀리지는 않더라도 새로이 돈이 생기는 데서 뭐가 생긴다면, 투자가 된다면 결국요, 무엇이 탄탄해질까요? 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부품회사가 탄탄해지고, 이게 제대로 된 이제 경제로 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러면 결국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들이 배당 많이 주고 큰 기업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이제 투자가 됨으로써 성장하는 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겠지만, 이게 한 2, 3년 뒤에는요, 중소형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도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유보율이 일단 높은 기업이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기회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보율을 보시면은, 와우, 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유보율이 41,292%입니다. 41,000. 이야, 어마어마. 대부분 뭐예요? 롯데제가. 롯데는요, 정말 좀 신기한 기업이라서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롯데는요, 지분 구조가 완전히 깜깜하게 해놨어요. 대한민국 그룹에 지분 구조가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기업은요, 롯데밖에 없어요. 예. 뭐 삼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롯데는요, 파고 들어가면 주주가 누구지 이런다니까요. 정말 이상하게 막 꼬아놨어요. 대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태강산업, SK텔레콤,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NHN엔터, 네이버, NC소프트. 여기에서 재밌는 게요, 저는 요런 기업이 굉장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미를 둡니다. 롯데야 태광산업 같은 기업은요, 성장이 없잖아요. 성장이 없으니까 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가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투자할 때가 별로 없죠. 통신회사들이 뭐 투자할 때는 뭐예요? 정부가 주파수 경매하면 그때 한번 돈 한번 찍어내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해외 나가서 뭐 좀 해볼까 하면 이제 눈탱이 맞고 들어오고 맨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거니까 돈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임주 같은 NH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게 지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보율이 빠져 있는 게 모바일 게임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보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예 모바일 게임주처럼 나도 이제 막 새로 게임 개발해가지고 해보자. 이래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방에 망가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요 이 NH 엔터테인먼트나 NC소프트 같은 기업이요 오히려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제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성장이거든요. 이제 급성장이 아닙니다. 그죠? 안정적인 성장이고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투자보다 오히려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이 배당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질 것 같고요. KCC, 또 한전 KPS, 한섬. 그러니까 섬유는요, 대부분 섬유는 전부 다 섬유, 의보, 음식료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유보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보율이 높아야 기회가 생긴다 그러는데 원래부터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있죠. 원래부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있어요. 나 배당 많이 준다. 왜? 우리는 돈 가지고 있어 봐야 별 필요 없더라. 주주들한테 우리 쭉쭉 풀어주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또 사내 유보 과세까지 한다니까 아이고 더 풀어줘. 이왕 준 거 확실하게 주자. 이런 기업이 있겠죠. SK텔레콤. SK텔레콤은 아까 그것도 있네요. 유보율도 높고 배당 성능도 높고 그렇죠. KTNG 뭐 담배 팔아가 배당 많이 줘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SK이노베이션 SK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업은행 보험회사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더욱더 높아진다. 근데요 배당을 원래 배당 퍼센트를 많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익을 내야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익 성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꼭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 자, 이제는요,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인데, 이게 작년부터 난리가 나던 거죠. 바로 뭐예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배당 이야기 나오면 우선주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1% 더 주고요. 이우비, 사무비 이런 것들은 신용 우선주는 작년에 배당 못 해줬으면 올해 작년 못 준 거지 합해가지고 줘버립니다. 그런 우선주들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이 이제 과세가 된다면 더욱더 배당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1%씩 더 주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주. 그런데요. 우선주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현대차 우선주가 어때요? 홈런입니다. 저 달나라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삼성, 현대 두 개의 우선주가요. 우리나라 우선주 전체의 시가총액을 몇 프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85% 차지합니다. 나머지 우선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주 중에서 보통주하고 차이가 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매력이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LG화 우선주 같은 것도 있고요.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것들도 있고 CJ 쪽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CJ 우선주들이 크게 많이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J 쪽 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LG 쪽의 우선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주 투자도 아직은 저평가, 보통주하고 가격이 50%, 보통주의 반가격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 기업이 이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목이 호성 ITX, 대우조선, 네. SK 하이닉스, 뭐, 세 가지 인수입니다. 네, 먼저 가면 제가 포트부터 좀 볼게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고, 예. 효성 ITX 가지고 계시고, 예.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현금도 뭐, 반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현금은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이 50%를 가지고 계세요? 늘 꾸준히 가지고 계세요?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먼저 뭐, 3만 5, 6천 한때 그때 놓쳐가지고 그때부터 개가했고, 네. 하이닉스는 5만 2천 원대 받아가지고 또 5만 원에 다시 재매수하고, 네. 그 다음에 호성 ITX가 뭐 조금 산 지 오래됩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 제 네. 방송 안 보시죠? 이때까지. 대박 플러스 제 방송 안 보셨죠? 그건 늘 봤는데, 늘 보셨으면은, 제가 이 하이닉스 39,000원 매수 5만원 매도한 거 모르세요? 그거 한번 때렸습니다. 네, 근데 5만원 사셨어요. 안타깝게. 예. 자, 한종욱씨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매수가가 네. 35,000원입니다. 네. 35,000원이면 여기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 매수죠. 그렇죠? 네. 35,000원 매수가가 사실은요, 매수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35,000원 가격이다, 좋은 가격이 사셨어요. 다만, 이 2분기 전반적으로 지금 자꾸 뭐냐면, 조선업황에 대한 우려들, 그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전반적으로 심리를 하락시켰고요.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 구간이요, 유럽계가 우리나라에서요, 1조 1,300억을 때릴 때요. 이렇게 엄청나게 때리는데 막판 가서는 이 부분에서 뭐까지 나왔냐면 공매도가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공매도. 네, 공매도까지 다 나왔다가 지금은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래 빠져나갔던 유럽계 자금들이 지난달 985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갑니다. 결론을 말씀해드리면 지금은요 이 보세요. 완전 저평가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까지는 갑니다.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가니까 이 가격을 보면은 한 34,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앞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그대로 20% 정도니까 계속 가져가세요. 네, 계속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 간격만큼의 간격이 나오면, 여기는 확실한 매도 구간이다. 이래서 5만원을 매도를 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이 가격에 사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정 주가의 기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튼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5만 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가격이요. 지금 얼마냐면 47,500원이거든요. 그죠? 오늘 가격이 47,500원인데 이게요. 이달 말이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짧게 해가지고 한 49,000원대를 순간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5만원 사셨으니까 손실 별로 없잖아요. 무조건 한번 매도하자. 이렇게. 한번 잘라줍시다. 한번 잘라주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데서 수익을 좀 보고 나서 다시 매수 타임 한번 가져가자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 뭐 보유는 하는데 49,500원에서 거의 본전이 5만원 아닙니까? 그죠? 요 사이까지 보유했다가 저 사이 가격 오면 한 번쯤 던져주세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이 효성 ITX인데, 요거는 이제 18,000원에 사셨어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사셨는데, 여기 지금요, 요거는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효성 ITX. 왜냐면 데이터 부족이니까.
네. 제가 말씀해 드리면, 효성 ITX는 사물인터넷 아닙니까? 그죠? 네, 사물인터넷 예. 대장이 아닙니까? 네. 사물인터넷 대장주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장이 대장값을 못해요. 대장값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좋아야지. 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 주가가요, 급락이 들어오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주가가 좀 놀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 힘들어요. 예,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그러니까요. 요거는 뭐 18,000원 사셔가지고 지금 17,800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일단 네. 뭐, 보유는 하되, 네. 요 2만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아, 2만원 정도 오면은요, 네. 이 정도에 그러면 10% 정도 수익 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매도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종목은 2만원 갔다가 죽는구나 이제부터 2만원까지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천원까지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가격보다 우리는 기간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기간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현금을 갖다가 50% 보유하시는데요. 네. 제 강의 보셨으면 현금 지금 10원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 왜냐면 사셔야 돼요. 사야지 벌죠. 그래, 뭐, 종목을 좀 뭐 선택해 주면 좋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과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조선주를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조선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것은 자동차 주식을 사셔야 돼요. 자동차나 타이어 이 주식을 꼭 사셔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추천하는 종목도 관심 있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올 여름장 대박 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다음 주 공략주입니다. 종목은요, S오일입니다. S오일. 이 종목을 사실은요,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를 할까 말까를 제일 아끼던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오일 하면은요, 이거 기름 정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면 SK가 있고, LG, 이제 GS죠. GS 칼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S오일. 예.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올뱅크 이렇게 있는데, S오일이 배당 엄청나게 많이 주는 기업이죠. 연평균 배당률이 한 8% 가까이 됩니다. 이 배당 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이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사우디의 아람코가 가지고 있죠. 아람코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요. 이 아람코라는 기업이요. 꽤 좋은 기업입니다.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가장 S오일하고 밀접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가요. 한진입니다. 한진. 그래서 S오일의 지분 20%를 한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S오일의 이 사회이사 11명 중에 5명이 한진 관계자를 또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끈끈한 정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한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지분을 모두 다 다시 넘기죠. 아람코한테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코는 지분이 한 63%대로 훌쩍 올라 버렸어요. 그간에는요, 아람코는 실제로 이 배당을 하면서 자기도 가져가는 거 있지만 한진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는 모든 이 S오일에 대한 경영권부터 시작해서 단독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호적 관계는, 기업 대 기업의 우호적 관계는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이제는요, 단독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이제 이 기업은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람코 지분이 확대가 됨으로써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중동에 우리나라 중동
들어가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랜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 플랜트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졌죠. 근데요, 이 저가 수주가 사실은요, 그럼 중동이 정말 우리나라 기업한테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덤탱이를 씌운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가 전부 다 과당 경쟁의 저가 수주에 내려앉은 겁니다. 그 사실은요, 중동에서는요, 싫어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 새로 싫어하려고 해요. 두바이, 제2의 두바이가 되려고 하는 라셀 카이마라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거기 같은데도 한국의 메이저도 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중동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플랜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이 아람코의 강력한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면 바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이제는 지분이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상향할 거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너가 상향하는 조건으로는 너가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향을 해주는데, 투자를 과도하게 해서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상향했다가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투자는 충분히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이번엔 정유업 정주에서는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O일 전부 다 적자죠.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근데 현대 오일뱅크만 흑자 전환됐어요. 그렇지만 3분기에는요, 이 파라자일렌이죠. 파라자일렌 마진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기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예요, 성수기. 그래서 3분기에는요, 이번에는 영업 적자 났거든요. 영업 적자, 근데 순이익은 또 흑자예요. 근데 3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2분기 실적이요, 마지막 악재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의 감소 속도가 이제 줄었어요. 이제는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3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밸류밴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딱 끊어볼까요? 자, 밸류밴드 적정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가는요, 적정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놀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럼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밑에서 놀다가 나중에 여기서 논다 소리예요. 그림이 나왔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54,500원입니다. 54,500원, 3개월 목표가 65,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저는 정해놨고요. 손절 가격은 5만원. 5만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요, SO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여러분께 열심히 제가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데 좀 더 이제 8월장인데 8월짜리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항상 아시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9시 식사하시고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홈페이지 들어오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8월에 승부주 공개 토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